안녕하세요. 모두 골방의 골방지입니다. 골방 리뷰 4화 시작하겠습니다. 1화, 그러니까 3화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4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는 이제 이 엘가임의 이제 개호나 이제 스텝, 그리고 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특징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노 마모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경 설정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헤비메탈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4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녹음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엄청난 편집을 거쳐서 중간에 막 추임새 같은 거나 중간에 어버버거린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지된 걸 듣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보기 편하고 듣기 편할 텐데, 저는 일단 방송 프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가 딱 이렇게 내가 생각이 팍팍 떠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대사를 대충만 적어 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가지고 뭐 찾다가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이제 말도 많이, 이제 쓸데없는 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뭐 찾다가 이제 못 찾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품질이 이게 안 좋게 돼서 영상의 품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날 것들은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중요 인물들은 대부분 쳐낼 거예요. 딱 핵심만 말할게. 왜냐면 그런 것들까지 다 말해버리면은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한 번에 오래 얘기하려니까. 지금 따로따로 해가지고 각 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시간 넘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번째면은 거의 5시간에 육박하는 정도의 지금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목이 상당히 아프고 힘듭니다만, 이제 평일에는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회사가 좀 늦게 끝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다바마이로드는 소꿉친구인 미랴오 캬오와 함께 도시로 상경 중입니다. 캬오는 정규군이 되기 위해서고, 다바는 행방불명이 된 의남매 크와선 올리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도 그러니까 3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에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엄청난 이제 지창금이나 아니면 헤비메탈이 있어야 해요. 근데 주인공 일행은 이제 엘가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엘가임 빨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1화에 바로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다바는 좀 그걸 반대를 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반대를 하셨어요. 이거 군에다가 하지 마라. 게다가 여기서는 말 안 했지만 이미 다바는 알고 있죠. 자기가 포세이달이 멸망시킨 야만 왕조의 왕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자기 이제 크와산 올리비 의남매죠. 어렸을 때 이제 배달한 동생도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은 동포였는데 이제 동포가 얼마 없으니까 의남매가 된 것 같아요. 러브라인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와산을 작중에서 이제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러브라인처럼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도 보이는데, 근데 사랑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회상 장면이란 거 보면은 약간 소꿉친구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작중에 이제 왜냐하면 찾은 다음에 이제 얘를 대하는 걸 보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같은 약간 그 리액션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크와산 올리비를 찾기 위해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도시로 상경 중인 거죠. 근데 다바는 이제 아버지 유산인 웍스, 트레일러 이제 웍스라고 하는데 워크스인 줄 알았는데 웍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트레일러를 그렇게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가임을 가지고 이제 아까 작중에 나왔던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말로만 하면은 그래도 스무스한데 다른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어버버버 하게 되네. 네, 마침 생각이 나서 그 코암 쪽 영상을 사진을 해놓고 이건 트라이드 토알인데 코암입니다. 이런 암석지대를 이제 지나가던 중에 리린 도적단 리린 아줌마가 이 리린 도적단이 엘가임을 노리고 다바 일행을 습격을 하는 거죠. 습격을 받아요. 다바가. 근데 이제 이게 습격을 받은 게 맨 처음에는 이제 암이 이제 적이었을 때는 어딨냐, 처음 암의 모습. 지금 얘네들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고, 암이 막 쫓기는 이런 데서 막 쫓겨요. 뭐 뒤에서 막 누가 뭐 총을 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캬오가 이제 그 암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암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를 이제 격파로 가는데 그게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비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훔치려고 하는데 웍스 그 트레일러를. 근데 이제 다바는 자고 있었어요. 트레일러 안에서. 갑자기 멈추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또 조종석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몰고 가는데 이제 그때 리닌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격퇴하면서 얘가 팔이 잘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한을 갖게 된 거죠. 다바한테 리닌이.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이 격퇴하고 나니까 이제 엘가임을 타고 격퇴를 했는데, 얘가 약간 키라 야마토처럼 시드에 나오는 키라 야마토처럼 그 치명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팔 다리만 쏩니다. 근데 이게 그런다고 아예 살인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전투 끝나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옆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가는 이제 도적 단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암이 옆에 왔는데 암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데 온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다바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100만 기인이 든 수표를 아만다라 카만드한테 이제 전해달라고. 직접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그 아버지한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그 김전일이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은 사람 유언 들어줬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만다라를 찾으러 가죠. 근데 아만다라를 찾으러 이제 주인공이 이제 캬오랑 같이, 주인공이 캬오랑 어딨냐, 캬오도 띄워놓자. 주인공이 이제
이제 이렇게 딱 세 명이서 이제 프레암이라는 곳에 갑니다. 네, 프레암에서 이제 이게 엄청 미래이고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수소문은 말로예요. 그냥 인력으로 서로 돌아다니면서 해. 근데 이제 그 각자 헤어져서 찾다가 둘은 이제 각자 헤어져서 찾다가 암과 둘은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혼자서 다니게 됐어. 얘는 둘 찾다가 만났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각자 습격을 받아요. 근데 그 습격을 받다 얘가 이제 습격을 받다가 이게 격퇴를 하고 얘네들이 습격을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도와주러 가요. 근데 이제 도와주러 가는데 이제 바이크를 이제 얘네 두 사람 분을 몰고 가가지고 얘네들이 바이크를 타고 따라 도망가고 얘가 따로 도망가는데 근데 이제 그 도망치다가 어느 서커스단 같은 데 가는데 이제 그때 리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네, 리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리리스가 약간 그 서커스단 같은 거에서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뜨기를 하고 있어요. 실뜨기를 했다.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토미노 감독 그 특유의 뭔가 반하거나 뭔가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으면은 배경이 바뀌면서 뭔가 딱 그 필이 오는 연출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다바가 그 웃긴 게 해도 좀 이상한 게 캬오한테는 그래요. 이제 군대 가자. 그 100만 기내 있는 수표를 쓰면은 그거 지참금으로 갈 수 있다. 군대 입대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탁받은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아만드라 캐만드라한테 줘야 된다 그러는데 얘가 이게 2화거든요. 이 리스 나오는 게 2화인데 2화 때 리스를 보고 이제 반했다고 해야 되나? 리스에 눈이 꽂혀가지고 앞에서 이제 아저씨한테 눈은 리스에 가 있고 아저씨한테 얘 데려가겠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수표를 보여줘요. 이거 그래서 주인이 이거 사기 아니냐고 이거 가짜 아니냐고 하니까 이거 알아보라 그래 은행 가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ATM기 같은 거 가가지고 알아봐. 근데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데려가 했는데 그래서 주인공 다바가 얘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같이 나가다가 냉큼 돌아와가지고 수표 낚아채서 가. 그래서 갔는데 이제 얘들이 가자마자 그 서커스단에 은행 직원들이 막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 수표 갖고 있지 하니까 밖에 있는 애들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막 달려나가 밖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아저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거 내 건데 니들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던 은행원이 이제 쏴가지고 그 아저씨 죽여버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사이에 얘네들은 붙잡혀버립니다. 붙잡혀버리고 얘는 얘 데리고 그냥 먼저 가버려요. 그냥 그 워크스라는 트레일러에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삘이 오든지 막 날아가 어디로. 얘는 그냥 쫓아가. 어디 가버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 둘이 있는 데를 이제 붙잡힌 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리리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실어증 걸린 사람들처럼 이제 말을 안 하고 막 못하는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왜냐면 맨 처음에는 바디랭귀지로 이제 얘네들이 붙잡혔다는 걸 주인공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얘가 고문을 받다가 구타를 당하면서 고문을 받다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됩니다. 엘가임이랑 워크스가 있는 곳은. 그래가지고 리린이 이제 엘가임을 가지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부하를 데리고 그 얘네들이 붙잡힌 아지트를 떠나자마자 얘가 리스랑 같이 와서 얘들을 구해주죠. 구해주는 사이에 얘네는 엘가임한테 갔을 건데 얘네 일행은. 근데 엘가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 갔냐? 엘가임은 이런 플로트라는 게 바이크를 가지고 타지 않으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간이 조종석이 있긴 하지만 충격이 그대로 저항해집니다. 완충 장치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 버벅이고 있을 때 냉큼 우르르 돌아와가지고 얘들 덮쳐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얘들이 이제 숲에서 이제 밥을 이제 리리스랑 암은 숲에서 이제 밥을 하게 되고, 숲이 있을 건데 여기 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 둘은 이제 이거 뭐지, 그 얘가 자꾸 꼬셔요. 이제 백망이 가지고 군대 가자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인공 라이벌 캐릭터 갸브레가 나오게 됩니다. 갸브레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시골 귀족 자제고 중고 그 아론을, 중고 헤비메탈 아론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입대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가 뭔가 갸브레한테 지기 싫었는지 우리는 100만 개의 수표가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리린이 공격을 해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얘가 100만 개를 갖고 튑니다. 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버렸다. 좀 이게 좀 그런가? 좀 정상적인 게 갸브레가 얘 이제 리니한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지금 갖고 있는 병력의 3배가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너는 뭔데 우리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거냐 하니까 얘네들한테 모욕을 당했대. 얘가 지가 밥을 훔쳐 먹어놓고서는 얘가 자기들을 이제 얘가 도둑으로 몰았다는 거야. 둘이 막 얘네들 막 싸워요. 막 처음에 네 밥값 내놓으라고. 근데 얘가 뭐지 돈을 낼 정도의 맛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씹어 그거를. 근데 그래서 막 도둑이라고 뭐라 하니까 얘가 원한이 생겼대. 자존심에 금이 갔대. 그러면서 얘한테 얘가 조언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100만 개이 있으니까 얘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수소문을 했는지 그 3배의 병력을 모아 맨 처음에 얘네들이 공격할 때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얘가 혼란한 틈을 사이에 1대1 일기토를 뜨죠. 뜨려고 하는데 이제 그 혼란한 사이에 이게 하샤모시아라는 녀석이, 하샤모시아 있나? 하샤모시아가 있나? 하샤모시아는 안 찍어놨구나. 하샤모시아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가 맨날 구박을 받아요. 솔직히 하샤모시아가 얘가 팔 잘리고 떨어질 것 같은 거 구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녀석인데 인정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얘가 앙심을 품고 얘를 호라나툼이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데 이제 얘가 마침 이제 그때 갸브레가 옆에 있어가지고 갸브레한테 얘가 호감이 있기도 했어요. 잘생겼으니까 그냥 잘생긴 오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얘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얘한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려줍니다. 하샤무샤가 얘가 공격을 했다고. 근데 그 녀석이 그랬냐고 이제 쿨하게 넘어가요. 막 맨날 구타하다가 뭐 그 녀석이 했냐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대신 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애들을 네가 좀 보살펴 달라고 해서 죽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하는 말이 갸브레도 이제 죽은 자의 유언을 이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내가 이제 돌봐주겠다고 이제 얘네 도적단 이런 애들한테 말을 하죠. 근데 얘 다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뭔가 이쪽의 전통인가 봐요. 이쪽 세계관에 죽은 자의 유언을 꼭 들어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전통이 있나 봐. 유언을 될 수 있으면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곤란한 거에 대해서 꼭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뭔가 그런 전통이 있나 봐. 혹시 왕좌의 게임을 보신 사람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왕좌의 게임 보면 그런 말 하죠.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 이제 빵과 소금을
대접하면은 뭐 잘 대해줘야 된다고 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손님한테는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이제 서양에서 일단 듣기만 한 건데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안 된 건데, 손님이 오면 서양에서는 이제 손님들한테 약간 잘해줘야 된다고 했던 게, 서로 이제 막내가 이제 좀 깊지 않고, 그러니까 모여서 마을에 살면 좋겠지만 애들 보면은 땅이 넓어가지고 그 서로 엄청 떨어져 살잖아요. 미국 같은 애들이나.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럴 거고, 이제 중세 시대나 그럴 때는. 그래서 손님이 이제 드물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은 일단은 이제 시골에서는 소식을 들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나 그런 데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있고, 정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손님이 사람 보기 드물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생각해보니까 아시아 쪽도 그런 것 같은데, 동아시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손님한테 잘 대해주는 문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저기 북극인가, 그 에스키모 사는 데가 북극이죠. 북극 쪽 추운 지방에 사는 데는 이제 와이프를 이제 동침시키기도 하는 손님에게, 그런 전통이 있을 정도로 손님한테 잘 대해주는 전통이 있죠. 이거 어디까지 이야기가 이제 다른 데로 빠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왕자의 게임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 같아요. 소금과 빵을 주면은 이제 손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해치면 안 돼야 되는 건데, 그 극중에 프레이 가문인가? 하여튼 그걸 어기고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빵과 소금을 대접받아서 그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심시켜놓고 뒤치기를 하죠. 그 전에는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었던 그 누구냐, 스타크 가문의 그 첫째, 그러니까 이제 목이 달아나죠. 늑대 대가리랑 결합이 돼버리지. 약간 그런 거 같은,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전통인가 봐요. 이미지가, 그 죽은 자의 이제 유언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미지가.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날이가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이제 주인공들은 이제 프레암 도시로 가는데, 근데 그 양아치들은 다바가 좁히면서, 야 아만다라 카만다라가 누군지 아냐 하니까, 이제 나중 결국 아내를 만나. 걔 무기상인인데, 그러니까 뭐 무기상인이라고, 뭐 돈 많은 무기상인이라 하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은행을 쳐들어갑니다. 은행을 또 좁해. 얘가 좁해, 막 두드러 패. 그래가지고 은행장 시켜가지고 아만다라 카만다라랑 연락이 해요. 연락을 하는데 다음날에 만나자 그래. 지금 바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얘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만다라 카만다라 찾아갑니다.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 다바가 이제 수표를 얘가 가져가고, 이제 수표를 이용해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쳐들어갔을 때, 이제 얘가 리스를 무서워해요. 얘네 지방이 미라리족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전통이 있나봐. 그래서 리스가 얘네가 둘이 1대1 일기토를 뜨고 있을 때 물에 쓱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양바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리리스가 보니까 이제 무방의 상태에서 조종실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뒤집어 넘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그 얘가 이제 공격하다가 멍 때리죠. 근데 얘는 혼자 막 놀라가지고 막 어둥바둥 하다가 넘어졌는데 혼자서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 그리고 리스는 수표를 다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표는 다시 이제 다바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 다음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아만다라 카만다라한테 가요. 그 앞에 이제 걔네 저택으로 가는데 로봇 경비병들이 있어. 경비견들. 걔네들을 이제 총으로 다 때려 잡은 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네 군에 입대시켜주면 내가 100만 개의 수표를 찾아다가 넌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만다라 카만다라가
선글라스 끼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 콜 그래요. 그러지 뭐. 그것도 뭐 없이 하면서 콜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맞다 그 말 하지 맞다. 예, 야 그러면은 장교를 해줄게 하니까 장교 필요 없다. 입대만 시켜달라. 내 능력으로 올라가겠다 하면서 그럼 뭐 알았다 하면서 얘는 나가고 이게 나중에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연출이 이제 선글라스 번뜩이면서 뭐 있죠.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작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다바가 이제 은행에 쳐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음날에 아만다를 만나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저택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어. 근데 아만다라는 없대. 그래서 집사가 자기한테 수표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아만다라한테 직접 주겠다. 직접 주라고 자기는 들었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아만다라가 어디로 가냐면 미준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미준을 가야 돼. 미준을 가겠대. 근데 얘는 황당한 거잖아. 코암에 군대 가려고 왔는데 미준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미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얘가 그 다바가 그 군의 이제 수송기라고 해야 되나 우주선 훔치겠대.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나는 입대하겠다. 나 두고 가라 해가지고 얘네가 그 암이랑 같이 이제 군을 습격하려고 할 때 이 녀석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군한테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입대를 하려고 했나봐. 근데 마침 이제 군대에 이제 얘가 습격할 부대에 딱 가려고 하니까 그 군대에서 앞에서 막혀. 근데 갸브레가 있어 그때. 그 아만다라 카만다라를 통해서 입대를 한 갸브레가 있어요. 갸브레가 있으니까 갸브레랑 말하고 있을 때 얘가 갑자기 작전을 일으켜버려. 쾅쾅 거려. 그러니까 어딨냐? 주인공은 이제 다바는 어디 갔냐? 그냥 말만 하면 쑥쑥 가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엉키네. 어디냐? 여기 뭐 대단한 장면은 아닌데 어디 갔지? 꼭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네. 있다. 이렇게 딱 리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수면제가 든 건데 이거를 터뜨려 가지고 이제 군인들 막사 같은 데나 뭐 그런 데를 이제 다 잠재운 다음에 이제 습격을 해요. 근데 마침 얘는 이제 캬오를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 무슨 짓 하고 있냐? 그래서 막 투석투석 하고 있는데 이미 일으켜버렸어. 근데 이게 암은 이게 미인기를 써서 이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얘는 이제 엘가임 타고 갑툭 튀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안에를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막 군대 안에서 어슬렁거리니까 얘가 레시가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근데 뭔가 싶은데 갑자기 막 얘가 엘가임 타고 난장판을 하니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얘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예 그냥 헤비메탈 아무거나 타고 다바를 막았으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얘도 약간 명예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화자한테 이제 꼬리치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 라인 탄 것도 있었고 얘가 숨어들어요. 얘가 훔치려고 하는 이제 우주선에 숨어들어요. 근데 걸렸어 나중에. 걸려가지고 얘가 진짜 허당한 게 그거는 못 찍었네. 암이랑 일기토를 벌입니다. 암이랑 일기토를 벌이는데 둘이 더블 KO가 돼버려요.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잡혀 있는 거야. 이거 우주선을 이제 타고 이제 미준으로 떠나는데 얘가 이제 차이차를 시켜가지고 갸브레를 13인 중 차이차를 시켜가지고 갸브레를 이제 차이차 밑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차이한테 얘가 권한을 받아서 얘를 다바를 쫓게 돼요.
쫓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얘가 이제 몰래 풀려나가지고 막 다바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쏘다 보니까 다바가 이제 근데 얘가 좀 호감이 있어서 잘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딱 다바 좀 뭔가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가 망설이다가 늦게 쐈는데 얘가 맞아버린다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게 얘네도 이제 레시가 약간 그 군을 반역한다는 약간 그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미즈네 타 오니까 이제 중간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친해져가지고 안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 물이랑 어느 정도 동화가 돼서 이제 미준에 갈 때 이제 미준에 있는 방이 이제 14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저씨 비중 없는 아저씨한테 이제 자기 붙잡혔다. 나 도와주면 너 승진 점수 올라갈 거다 하면서 꼬셔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걸리죠. 갸브레가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아니 선수가 아니구나.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얘 그 레시 지금 배신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이씨 어디 갔어? 다 이제 레시가 배신한 거다 해가지고 찍혔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결국 군을 배신하긴 하는데 이렇게 울면서 믿어달라고 하면서 배신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의심되는 거야. 이거 지금 라인 타다가 라인도 네이모한테 뺏기고 지금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군대 그 정규군한테도 이제 찍혔고 하니까 얘는 갈 곳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군생활 포기하고 자기 고향이나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조용히 살아야 돼. 농사나 짓고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옛날에는 뭔가 울기도 하고 뭔가 정체성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회주의자야. 어차피 이제 군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다바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건 믿는데 연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죽었지. 그래버리니까 이게 뭔가 좀 저희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배신도 하고 하여튼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인주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항구에 전박하려던 거를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 정규군한테 쫓기게 되는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도와주죠. 어디냐 아저씨. 스텔라 코반. 이제 미즌의 리틀세이의 스텔라 코반이 얘네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도와주게 되는 건데 이제 보자. 미즌의 리틀세이의 스텔라 코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바는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착각한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다바 핫사에게 듣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느낌이 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스텔라 코반의 본거지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 일행들 캬오, 레시 구해주게 되고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미션을 내주면서 얘들이 완수하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얘가 이게 꼬리를 치죠. 근데 뭐 성적으로 뭐 어필한 적은 거의 없어서 이게 얘처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얘한테 스텔라 코반한테 꼬리 치는 것보다는 그냥 암은 얘네들이 이제 세력 기반이 없으니까 뭔가 연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니까 뭔가 보급이나 뭔가 좀 그래도 그 똑같은 임무를 맡은다고 해도 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임무가 있을 거고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면은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얘가 스텔라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래시는 대놓고 이제 기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음껏 애정을 어필하고 있을 때 얘는 이제 이를 갈고 막 투격택을 하고 했던 게 이제 이쯤에서 이제 스토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엔 여기서 네이모한이 여기를 이제 아작을 내버리죠. 그래서 버스터 런처가 이제 버스터 런처 가지고 공격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버스터 런처를 이제 얘네 그 아까 그 2명 친위 때 있었죠. 그 한부에서 말했던 배신했던 그 부하들, 얘들이 얘가 그 네이모하는 주로 오저를 타고 나왔었고 그 둘은 이제 바슈를 타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터 런처럼 막 공격하다가 이제 한번 떨궈요. 이거를 득템해가지고 이제 마크2에서 얘가 썼던 거고. 하여튼 네이모한의 공격으로 이게 완해야 되고, 얘는 이제 다바에 질투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다마한테 감화돼가지고 다바 대신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이제 반란군의 아이돌 같은 존재가 돼서 이제 반란군을 모집하러 다닙니다. 모집하러 다니는데 얘가 이때 배신을 때리죠. 너희들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둘이 서로 맨날 캣파이트하고 얘는 맨날 개드립 치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겠냐 하면서 얘는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는데 마침 그때 얘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아만드라 카만드라가 얘를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줬다기보다는 지금은 정황상 보면은 이미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로리콘 아저씨가 그런 야수의 감을 가지고 약간 로리가 유기견이 돼버리니까 얘를 냉큼 먹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얘가 나중에 흑화가 되죠. 흑화가 돼버려. 역시 처녀를 잃자마자 아줌마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얘는 이제 막 이것저것 컨트롤 미스다.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얘가 이제 반란군을 모으러 다니고, 다바가 반란군을 모으러 다니고 이제 소행성 뭐 서드스타를 들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파라다스타를 들리게 된다든가, 그 노예들이 이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던 파라다스타를 들리게 된다든가, 그리고 가스트가를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미즌에서 이제 털린 다음에 가스트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포세다를 이제 만나고 이제 가스트가 이제 주인공 본진에서 한번 깽판 부린 다음에 도망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기화자한테 붙잡혀버려요. 이 사람이, 이 녀석이 컨트롤 잘못해서 다 날아갔네. 기화자한테 얘가 붙잡혀서 중간에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서드스타에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드스타에서 풀프론타를 만나서, 그러니까 한참 이제 미전에서 아작이 난 다음에 다른 행성에 이제 반란군 모집하러 돌아다니는 시절에 이때 서드스타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서드스타에 이제 풀프라이트가 암 어디 갔어? 이제 암과 이제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서 암과 친해지죠. 이제 그 이후에 여차저차 이가 진행돼서 얘가 이제 야심가인데 이제 포세이다를 배신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세력 가지고는 이제 힘드니까 거의 대충 13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얘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안을 포함한. 근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립에 있는 풀프라이트를 이제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풀프라이트는 얘는 그냥 얘는 중립이 아니에요. 얘는 하여튼 얘를 이제 반란군의 얘가 이제 리더이자 상징이니까 얘가 이제 암을 구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는데 이제 얘가 붙잡혀 있다가 암의 한번 서드스타에 이제 주인공이 끌려갔다는 걸 듣고 얘 찾으러 갔다가 이제 얘가 구라를 치죠. 거짓말을 하죠. 이게 기화자한테 있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데려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얘가 깽판을 치고 얘를 붙잡아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얘가 또 답답한 게, 붙잡아가지고 데려왔으면 얘를 인질로 해가지고 뭔가 서더스타 쪽을 자기네 세력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놔줘버리죠. 놔줘버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얘는 이제 둘이 동맹을 이제 받아들여서 동맹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놔줘버리고, 아이 대본대로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또 얘가 또 산으로 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과거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낫겠다. 이게 뭔가 반전이 극적으로 확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다 나와버려. 이미 크와트로 바지나가 샤 아즈나블이라는 거를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작품 초반부터 모두가 아는 식으로 아만다라가 묘한 분위기를 피우는데 얘가 중요한 인물이다 싶었는데, 이게 뭔가 극적으로 이제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얘 서드스타에 있었는데 얘랑 카만다라가 갇히는 걸 봐버려. 근데 자기는 이제 크와트로 바지나가 자기는 이제 샤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죽음의 상인이다. 여기든 저기든 있어도 된다. 심지어 포세이다라랑 같이 있는 거 들켰을 때도 그래. 뭔가 설득 아닌 설득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얘가 포세이다는 어딨냐? 얘네 3명. 얘네 3명이 원래 진정한 포세이달은 얘였죠. 아만다라 카만다라였죠. 작중에 중요한 인물에서 흑막처럼 나오는 사람이 결국 최종 보스였어요. 솔직히 그렇게 큰 반전도 아니었어. 어렸을 때 맨 처음 봤을 때 좀 놀랐는데 뭐 지금 이런 거에 흔하고, 얘 이제 진정한 모습은 얘가 미안코 아시아라는 이제 템플라이트 이제 13인중 같은 이제 중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얘도 이제 미안이었고 풀프라이트도 마찬가지였고, 이 3명이서 이렇게 다였던 거예요. 과거에 3명이서 이제 포세이돈 한참 전쟁했을 때 이제 양쪽에 꼰 이제 한쪽에는 미안코 아시아, 한쪽에는 풀프라이트 데리고 다바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야. 그래서 복수를 이제 부모님의 이제 원수라고 해요. 야마나 왕조가. 그래서 복수를 마쳤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둘은 이제 본명이 포세이다라니까 포세이다를 사모해가지고 이제 얘가 미안한테 몸도 마음도 다 줄 수 있냐 하니까 뭐 줄 수 있다 하니까 얘를 세뇌로 쳐버렸어. 몸도 마음도 다 줄 수 있냐 하니까 그게 줄 수 있다 하니까 몸도 마음도 준다고 했지 정신을 세뇌시키라는 말 아니잖아. 근데 세뇌시켜가지고 얘가 풀프론탈로 이제 전면에 내세워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음의 상인이 돼서 이게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인데, 이게 뒤에서 흑막처럼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이 좀 꺼버리자. 진정한 최종전에서의 모습이 지금 이제 선글라스를 벗은 이 모습도 본 모습이 아니죠. 본 모습은 이렇게 선이 가는 미남자입니다. 근데 목소리는 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똑같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이제 원래 모습은 이렇게 막 포세이다 이제 비슷하죠. 오드 아이의 흰색 미형의 남자. 그러니까 얘는 여자였던 거예요.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얘는 이제 여자 미앙쿠아스였고, 얘는 이제 삼각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왜 포세이달이 암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암한테 항상 그럽니다. 이제 사랑에 너무 이제 목매이지 말라고, 배신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죠. 관계가 들어가. 그러니까 바이오 릴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작중에 계속 나오는데, 얘가 엄청난 과학자예요. 엄청난 과학자여가지고 작중에 나오는 이제 그 모든 A급 헤비메탈, 모든까지는 아니구나, 그 엘가임을 제외한 그 A급 헤비메탈들은 심지어 그 노벨 디자드까지도 얘가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바이오 릴레이션 시스템인가 해가지고 뭐 생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얘한테 얘네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을 준 거죠. 그리고 얘는 치사하게 뒤로 이제 얘를 앞에 세우고 뒤로 빠져가지고 젊은 애들 꼬셔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얘도 그래서 얘를 변태 영감이라 한 거야. 진짜 어딨냐? 얘도 막 젊은 애들 꼬셔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전 애인이 빡치죠. 이 영감탱이가 젊은 애들 연기한테 집착해가지고 데려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변태 새끼야 이놈. 그리고 얘 집사 은근히 능력 있더라고요. 얘 엄청 천재고, 얘가 다 만든 시스템인데, 엘감이었다. 그 헤비메탈 그거 이제 오제나 그런 거 다 만들었는데, 바이오 뭐 제네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근데 이거 같이 고쳐. 같이 고치고 싸움도 잘해. 얘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엄청 대단해요. 이 사람이 은근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얘네 둘 싸워도 다 잡을 것 같아. 그리고 얘도 허당인 게, 허당이면은 얘가 레시 포지션인가? 뭐 약간 그 암에 약간 동질감 느껴가지고 암을 이제 살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암한테 살려지기도 하는 캐릭터인데, 하는 게 뭔가 좀 끝이 다 어설퍼. 그러니까 웃긴 게 템플라이트고 전세대에 이제 전쟁에 출연한 이제 사람이면은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항상 압도하다가 막타이 당해요. 주인공 막타이 당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분노했던 그 갸브레한테도 털리고, 뭔가 템플라이트고 전세대의 영웅이면은 엄청 셀 것 같은데 다 져요. 보면 중반까지는 이길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갸브레한테는 그냥 한 방에 초반에 쳐 발리죠. 아니구나, 좀 약간 반격하기도 하는데, 근데 잠깐 초반에 잠깐이고 계속 차 맞아요. 막 뒤질 뻔하는 거 암이 살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웃긴 뭔가 흑막이고 뭔가 여유 있는 어른같이 보이는데 다바한테 붙잡혀가지고 다바가 구해주기도 하고 차이간 보내주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얘가 이제 포세이달이 이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야만 두 번째 전쟁에서 야만 완주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부모님 원수라고 하니까 얘가 그 마지막에 얘가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이제 야만 왕조에 비해서 이제 신사적인 거라고.
부모에는 어떤 뭐 엄청 많이 추억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는 이제 신사라고 너희들에 비해 야만왕조에 비해서는 그러는데 이제 나중이 아니라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림이 안 나오네. 이제 어딨냐? 이거 꺼버리자.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걸로 안 나오네. 놔두고 래시 이것도 꺼버리자. 암투 네모한 죽었으니까 끄고, 갸브레도 일단 끄고, 캬우도 끄고, 래시 흑화래시가 왜 2개나 있지? 끄고, 나중에 좀 정리 좀 할게요. 보자. 이거 꺼버렸나 내가? 리스는 왜 있어? 슬슬 컴퓨터가 한계 또 온 것 같은데 하도 이것저것 많이 뛰어나가지고. 어차피 이게 리뷰의 마지막이니까 컴퓨터야 좀만 힘내줘라. 지금 i3 CPU i3 가지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슬슬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리니지 2 레볼루션이 돌리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웃겨요 이게. 풀프라이트 아마들한테 아이씨 이제 사는 것도 지겨워했는데 처맞고. 허당이야 이게. 얘가 이게 나중에 이제 얘도 한번 얘한테 한번 처맞긴 하는데, 아마들한테는 처맞긴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는 것처럼 처맞진 않아. 얘네 좀 가련하게 맞아. 보자. 어디 갔냐? 별 의미 없는 장면이긴 한데 뭘 찾으려고 하면 없냐 항상. 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 끄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대에 이제 다바 같은 무리였는데 부모님의 원수를 갖고 세계 재패를 했어. 그리고 영원한 삶과 젊음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 애인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 역할로 만들어 놓고 뒤는 쓱 뒤로 빠졌어. 그래서 얘를 수족처럼 움직여서 자기도 이제 움직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야심가들이 나오면 기화자 같은,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이제 의도는 그거 같아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기화자 같은 야심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도와주는, 반란군을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 얘네들을 기어 나오게 해서 목을 치면, 주기적으로 목을 치면은 이제 평화로울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작전을 이제 피인 것 같은데, 작중에 이제 본심이 나오죠. 그 집사한테 얘기합니다. 이 즐거움을, 그 포세이다를 조정하고 미안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뒤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젊은 애들이랑 노닥거리는 이 즐거움을 너는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집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변태 할아버지가 된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만든 왕국에서 자기한테 하나도 거스를 거 없고, 그렇다고 이제 지배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스트레스나 이제 일도 거부한 채 뒤에 애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자기는 젊은 애들이랑 노닥거리려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 놓은 거야. 이 사람은. 얘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환멸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한테 암한테 감화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거스르죠. 거스르다가 아까 그것처럼 싸닥선 쳐맞고, 거스르다가 쳐맞고
쳐맞고. 그래서 얘는 이제 사랑의 라이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을 정신 차리기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작중에 보면 어디 있냐? 예,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허무하게 당하죠. 어디 여기 있구나. 얘가 계속 이제 설득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얘가 안 들어 쳐먹어. 자기는 이제 세뇌 풀랑말랑 하다가 세뇌 다시 되고 풀랑말랑 하다가 세뇌 다시 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세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포세이돈이 도망가요.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이제 3파전 전쟁이 3파전이 돼버렸어. 그래서 가스토갈의 이제 수베토의 그 반란군 세력 그리고 이제 그 반 포세이달 세력이 이제 들이닥치게 된 거야. 이제 13인 중에. 그래서 난장판이 됐을 때 이제 주인공이 포세이달을 없애려고 딱 갔는데 예, 얘가 방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이거는 그 정신 차리게 하려고 싸닥선 날리는 거고. 어디냐? 얘가 갑자기 와서 막는데 웃긴 게 또 이게 원래 해놨을 건데 그거를 안 나오네. 없나? 이게 주인공이 이제 망설여요. 이게 얘가 갑자기 아이고 컴퓨터 터질라고 그런다. 컴퓨터 괜찮니? 녹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픽 카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왜 이러냐? 멈춰버렸네. 꺼야 되겠다. 끄고 다시 킵시다. 계속 그러네. 왜 안 나오냐? 하여튼 에이씨 마우스이 안 먹히네. 됐다. 얘는 이제 다반은 이제 쏘려고 했는데 얘가 막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마침 누가 공격을 해. 그래서 흔들렸어. 흔들린 사이 얘가 깔려 죽었어. 돌에 깔려 죽었는지 다바의 총구에 눌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얘가 제정신을 차려.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리에이션인가 뭔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빙의같이 돼버려가지고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얘가 배신 때려. 얘는 나중에 이제 원래는 한 번에 반란군과 이제 반란군과 기바자를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 생각에 이제 충만했었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너무 격하게 공격하는 것도 있고 얘네들이 배신해버리니까 얘가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안되니까 그 바이올레이션의 키인 오리지널 오젤을 갖고 나옵니다. 그냥 마네템을 뽑아서 온 거예요. 안되겠으니까. 그니까 그 삼각 곡간을 다 이제 긁어온 거죠 그냥. 근데 겁나 세긴 해요. 이게 바이올리에이션 시스템 범주가 그 수도의 범주가 있는데 얘가 키인데 그 안에서는 무한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에가이 마쿠트의 팔을 잡아 뜯어버리고 그건 안 갖고 왔구나. 얘가 낫으로 목을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이제 아몬드 듀스텍이 돼버리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안이 그 정신을 차리고 이제 포세이다를 이제 진짜 포세이다를 이제 막기 위해서 바이오 리레이션 시스템 꺼버립니다. 꺼버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나이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남자도 늙다가 사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늙어서 없어져 버려. 재가 돼버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끝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웃긴 게 레시가 이제 포세이다를 처치하러 갑니다. 이제 망가진 이제 노벨 디자드에다 타고 가서 이제 얘네들 쓰러진 거 보고 이제 포세이다를 처리하러 가는데, 이제 포세이다는 이제 쓰러져 있는데 얘가 자기가 알던 포세이다를 늙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웃긴 게 이게 배신자인데 처리하러 갔는데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세이다의 최후를 본 사람이 얘밖에 없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포세이다의 최후에 본 거는 레시밖에 없어. 그것도 좀 배신자가 보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이제 엘가임이 오리지널 엘가임이 마크 1이라 하긴 좀 그렇고, 엘가임이 이제 주인공 로봇이자 주인공 기체이자 그리고 A급 헤비메탈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혼자 남은 기화자를 막타를 치는 모습인데, 이게 노벨 디자드도 이제 A급이긴 하지만 버스터런처럼 혼자 못 썼는데 엘가임을 쓸 수 있었다는 거에서 엘가임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기체에 이제 최후의 장식을 하는 거죠. 엘가임 마크2는 목이 날아갔고, 그래서 기화자는 자기가 이제 전함에 공격받다가 도망가면서 나만 살아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버스터런처에 대한 이제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조그만 비행기에 타고 있었지만 가루가 돼서 죽죠.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안 갖고 왔구나. 내가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차작 틀어도 되나? 이게 어디 있냐? 영상을 좀 틀어도 되나? 이게 저작권이라 그런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30초 안짝이면 괜찮으려나? 잠깐 일단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러니까 어디 보자. 일단 이번 틀어놓고, 어디 갔어? 안 되지. 음악 안 나오니까 상관없겠구나. 마지막에 안톤 안 죽구나. 죽는 줄 알았는데 얘가 하시아 모시자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어. 이제 나중에 이제 올리비를 이제 맞이하게 됐었는데, 올리비가 이게 원래 그 포세이달 세뇌돼 가지고 포세이달이랑 링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링크가 풀려버리니까 얘가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정신 나가가지고 머리 이게 비비 꼬는 거 봐봐. 머리 비비 꼬는 거. 그러니까 얘가 미쳐가지고 그 작중에 이제 갸브레가 말을 해요. 내가 좋아하던 크와사는 저게 아니라고. 어린애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어린애가 돼버리고 작중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주인공 다바마이 로드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동생을 데리고 이제 동료들의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미준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명대사라고 해야 되나? 작중의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이제 레시가 말을 해주죠. 아, 이걸 나중에 자막을 달아야 되나? 자막 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한 거냐면 이제 레시가 그러죠. 이제 아마드라했다. 그 포세이달은 야만 왕조에 대한 복수를 완성시켰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 복수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저 둘은 평생 이제 둘이 이제 늙어갈 거라고. 둘이서만 이제 늙어갈 거라고 하니까 이제 둘이 엄청 그 다바를 두고 둘이 싸웠는데 둘 다 선택하지 않고 이제 미친 동생, 인형이 돼버린 동생 가지고 이제 평생 늙어갈 거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자식 하나 없이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하다가 이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야만 왕조의 이제 피지가 끊겼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면서 이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주인공은 이제 만국의 왕자님이에요. 만국의 왕자님이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성들과 함께 이제 기존에 이제 자기를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자기 왕조에 복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복수해야 될 대상도 자기도 복수를 했을 뿐이었던 거죠. 거기에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미쳐버린 동생을 데리고 응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 끊기면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겁게 끝나긴 했지만 작중 초반 전개는 상당히 이제 러브 코미디 같은 걸로 시작을 해요. 결국 이제 터미노 요시키 감독 작품이기 때문에 후반에 조금 무거워지면서 좀 아쉬움 남기고 이제 묵직하게 끝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토미노 아저씨의 손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나가노 마모루의 이제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토미노 감독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작중의 이제 흐름이 이제 부드럽게 전개가 된 것도 있긴 한데 끝까지. 근데 이제 토미노 아저씨도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폭주해버렸으면은 끝이 이렇게 완만하게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완만하게 끝났던 시리즈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건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마지막에 전개돼서 끝난 적이 많죠. 일 다 벌려놓은 다음에. 제타 건담도 이제 막 세력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싸우다가 그냥 적 보스 죽고 주인공 미쳐서 끝나버리고, 이대원도 다 몰살해서 끝나버리고, 브레인 파워드도 뭔가 심오하게 뭐 하려고 했다가 그냥 그 최종 보스 없애고 그냥 후지부지 끝나버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남겨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 토미노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좀 특이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토미노 감독이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상상만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작화나 이제 이것저것 이제
각본도 이제 연출 기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 연출로, 그러니까 그 각본 연출 대화로서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 게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가임을 지금 본다면 상당히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나 이제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면 엘가임이 이제 서의어 설정이나 스토리가 상당히 지금 정리해서 내놔도 약간 요즘 스타일로 정교하게 내놓으면은 코드 기어스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버무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기어스도 약간 전기물 같이 돼가지고 나중에 크게 해서 끝나는데, 좀 솔직히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중에 좀 너무 슈퍼로봇 같은 느낌이 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슈퍼로봇을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억지스러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그 기어스 능력이 좀 사기잖아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절대 명령권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작중에는 그 코드 기어스가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머리로 막 이중 막 트랩을 걸어가지고 상대편 기어스의 능력자를 무력화시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기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코드 기어스 쪽으로 빠졌는데,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요즘식으로 리파인 해가지고 디자인이나 스토리도 약간 개조해서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전기 엘가임이라는 작품이요. 그리고 리뷰는 이걸로 마칠 거고, 다음 리뷰는 애니메이션이 될지 뭐가 될지도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오렌지 로드를 할까 생각 중인데, 또 오렌지 로드를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로보 코미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오렌지 로드를 또 제가 한 어느 정도 봐야지 이제 또 리뷰를 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차라리 짧은 걸 할까, 아니면은 아는 것 중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말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잖아요. 스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데온을 한번 다시 볼까. 근데 이데온도 처음엔 별로 할 것도 없고, 딱 후반 그 극장판 후편만 발동편이 아니라 뭐였지? 하여튼 무슨 편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정이 되면은 뭐 하긴 뭐 알려줄 수도 없고 내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충전기 엘가임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